21번 가 인물이 활동한 시기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양주 백정 출신이고 뭐 저쭉 나와 있어요. 뭐 이제 도족인데 또 윤원영이라는 말이 나와요. 윤원영은 명종 때 을사사를 주도한 이제 소윤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문정왕후의 오라비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잘 모르더라도 조선 중기인 이제 명종 때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45년에서 이제 1567년까지 재위를 했는데, 이때 그 유명한 명종 때 의적이 있었죠. 바로 임꺽정이죠. 예. 자, 요 시대. 그렇다면 이 시대는 이제 16세기라고 그러고, 보통 이제 한국사 시험 문제 볼 때는 조선 보통 중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이 조선 중기, 특히 이제 명종 때 오르면은 16세기 되면 이제 수치 체제가 문란해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문란해지냐? 일단 이제 이 직전법 같은 이런 그 수조권 지급, 이런 토지가 이제 그 메리트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전을 자꾸 매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명종 때인 1556년에는 아예 수조권을 폐지하게 됩니다. 직전법을 폐지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사전 체제가 되면서, 사전 체제는 10분의 1이 아니라 이제 2분의 1 정도를 가져갑니다. 그 이상도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군역에 있어서는 이제 군역이 이제 문란해지면서 뭐 대립제라든지 또는 이제 방군수포제라고 해서 군포를 내고 이제 군복무에서 이제 면제되는 뭐 그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군역의 요역화라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공납에 있어서는 이제 방납의 폐단이 있죠. 관청 서리들이 대신 납부를 해주고 공물 부담을 엄청난 수수료를 떼가는 것이죠. 뭐 등등등등 이런 수치체제의 문란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감자 고구마는 조선 후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감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63년에 이제 그 영조 때 이제 그 일본 통치자로 갔던 조음이라는 사람이 가져왔다고 돼 있죠.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감자가 아니라 이건 이제 고구마가 되겠죠. 고구마가 그러고, 감자는 19세기 초에 아마 이제 도입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무튼 조선 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죽으로 담배를 피우는 노인. 이 담배라는 건 신대륙에서 나온 거죠. 따라서 이것도 17세기 이후에나 이게 전례가 되는 것이고요. 덕대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농부. 자, 조선 후기에 가면은 이제 광산 경영 방식에서 근대적인 그런 경영 방식,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래서 일반 사채, 민간인도 이제 광산 채굴이 가능하면서 이제 전문 경영인 이제 그 덕대가 나타나고, 물주로부터 자본을 받아서 이제 운영해 나갔죠. 자, 돈으로 소작료. 원래 소작이라는 거는 이제 그 수확물의 그 10분의 1이라든지 2분의 1 내고 이러는데, 이것이 이제 돈으로 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대를 급납화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그래서 이제 소작료도 뿐만 아니라 이제 대동법에서도 대동전 같이 돈으로도 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시기의 모습으로 적절해야 하는 것은, 자, 출전이 일성록이에요. 왕의 일기이죠. 이것이 처음 이제 나타난 것이 정조가 세손 때인 1760년부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 내용을 잘 몰라도 조선 후기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르더라도 여기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군역을 피하고자 뭐 뇌물을 쓰고 호적을 위조하여 유학 학생이라고 거짓으로 올리고 면역을 한다든지, 스스로 또 양반 행동을 한다든지, 신분제 변동, 문란이 있게 되죠. 양반수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조선 후기 사회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쉽게 4번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향도라는 것은 고려 시대부터 나타나서 고려 조선 시대 어떤 농민들의 공동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향이란 말이 불교와 관련된 그러한
매개체이죠. 매향, 향나무를 심는다. 그래서 원래 불교와 관련된 그런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종교적인 그러한 행사를 다 같이 모여서 주도하는 것이 바로 향도가 됩니다. 근데 그러한 종교적인 곳에서 마을 공동체의 어떤 상장 제리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다 같이 도와주는 뭐 그러한 형태, 뭐 상도꾼 그러죠. 뭐 장례 치르고 이럴 때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 불교 행사를 주도했다. 종교적인 성격은 고려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 시대 오면은 특히 조선 후기에 가면은 뭐 이제 농민 공동 조직으로서의 그런 성격이 좀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자 혼인에 있어서 친형제도.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서류 부가혼이라 해가지고 서방이, 그러니까 신랑이 결혼 초에 신부 댁에서 머무른 그러한 형태가 되는데, 조선시대 보면 바로 신부가 시댁살이라는 친형제도로 바뀌게 되고요. 납속책이라든지 공명첩이 남발이 되면서 이러한 합법적으로 이제 신분제 변동이 가능해진 거죠. 곡식 같은 걸 바치서,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 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름이 비어 있는 관직 명부를 줘서 신분 상승이 가능해진 것이죠. 서얼들이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이 되었다. 예, 서얼들에 대한 그러한 대우가 이제 좋아지게 된 것이고, 특히 이제 규장각 검서관이 이제 이게 정조 때죠. 예, 당연히 조선 후기가 되겠죠. 대표적인 규장각 검서관 유득공, 박제가, 서이수, 요 세 사람 꼭 알아두시고요. 자, 중인들이 시사, 시 문학 동인이라고 볼 수 있죠. 문예 활동을 했다. 예. 양반에서 이제 더 문인 그 범주가 더 넓어지겠죠. 중인들도 이제 그러한 문예 활동을 하게 되는 그러한 거, 뭐 시사 조식 이런 것도 나타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가나를 주장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여마다 여장을 두고 뭐 여 단위로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장이 지휘 아래서 다 같이 일하고 또 거기에 노동 일수에 따라서 또 분배를 한다. 이렇게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하는 이러한 시스템, 바로 정량용이 말한 여전제가 되겠죠.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샘과 같다. 우물물 비유하면 박제가죠. 적절한 소비를 하면은 생산을 자극하지만 아예 우물물을 푸지를 않으면 말라서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예, 우물물 비유. 예. 자, 일종의 공동 농장제도, 여라는 단위,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권력은 백성들과의 합의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이게 바로 이제 정약용의 그 독특한 사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제 민본주의적인 경향이 이제 굉장히 이제 강한 것이죠. 그래서 뭐 정약용은 이제 뭐 탕론이래 가지고 중국의 그 탕 왕이 이제 은나라를 세운 사람이죠. 그 하나라 왕 이제 뭐 거랑이 이제 뭐 포항무도하니까 백성들에 의해서 추대되어서 왕이 되었다. 뭐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본주의적인 거 맞고, 그 다음에 박제가의 이 사상, 개화 사상에 영향을 줬다. 이 사람은 이제 북학파 실학자이죠. 청의 문물을 수용하자. 이것은 나중에 이제 개화 사상으로 이어지는 거에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혼천의를 지적하고 지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박제가가 아니라 같은 북학파 실학자이지만 홍대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나 둘 다 기술의 혁신을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정약용이 중농적 실학이니까 기술 혁신하고 관련이 있을까? 여기 정약용에 보면 기예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이 이러한 기술적인 거, 이런 것이 읽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구에 뭐 이런 게 있죠. 기기도서를, 서양인은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거중기를 발명하기도 했었죠. 이런 새로운 기술 혁신 나오죠. 그 다음에 이 북학파 중상적 실학자들은 보통 이제 기술의 혁신, 이걸 굉장히 강조하게 경향이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진주민이 진주에서 뭐 밀란이 일어났나 보네요. 예, 바로 철종대에 있었던 진주밀란. 경상 우병사 백낙신의 탐악에 대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죠. 예. 유계춘이 주도를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호남장이 대장소 백산경문. 백산봉기. 이거 동학국민운동과 관련돼 있죠. 1차 봉기 당시 무장에서 처음 일어나서 백산에서 모여서 아주 커지게 됐죠. 1894년. 자, 진주밀란 신분해방을 주장하였다. 진주밀란은 이제 세도 정치의 그런 문제점, 특히 삼정의 문란 이거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진주밀란 아래에 살았던 박규수가 삼정 이정청 설치를 건의했었죠. 이거와 관련 없고 백낙신의 학정, 가혹한 이런 탐악 이게 원인이 된 거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예. 경상 우병사 백낙신. 예. 저희 할아버지 뻘이 되네요. 예. 자, 그 다음에 삼정 이정청 설치. 이거는 이제 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역민, 특히 서북 지역민, 평안도 지역, 한거. 이건 홍경련이 아니죠. 전혀 다른 것이죠. 그 다음에 반봉건, 반해세를 주장한 것은 동학 농민운동만 해당이 됩니다. 진주밀란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 25번. 다음 건충불에 건립한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고려 후기에 주신포식 목조 건물 2개가 나왔어요. 그게 바로 안동 봉종사 극락정과 영주 부속사 무령 수전이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 이제 그 예산,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까지 하면은 이제 다 정리가 되죠. 자, 이게 이제 고려시대 거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것이 성종 때 건립이 된 무의사 극락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 초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나오게 되는 아주 큰 이게 무려 하나, 둘, 셋, 넷, 다 5층이 되는 것이죠. 법주사 팔상전. 이거 같이 외워둘 게 17세기 초 원래 불교의 위상이 조금 달라진 거죠. 예. 이렇게 큰 건축물을 이제 불교를 억불 숭유했기 때문에 조선이 건국된 이후로 근데 임진왜란으로 그 위상이 많이 높아져가지고 양반 뭐 분홍들의 지원을 받아서 뭐 법주사 팔상전 2층 이상 중층에 하나라 내부로 통하는 구조 이거 3개 꼭 외워야 돼요. 법주사 팔상전 충북 보은 그 다음에 구례 화엄사 각항전 그 다음에 전북 김제 금산사 미륵전 요 3개는 꼭 알아둬야 되죠. 자, 그렇다면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잘 모르더라도 가나가 맨 처음에 와야 되고 이게 조선 전기 이게 조선 후기니까 다라로 끝나는 게 정답이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랑 어느 게 더 먼저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 바로 안동 봉종사 극락전이 됩니다. 대략 뭐 한 13세기 중엽 그때 건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영주 부속사 무령수조는 이제 뭐 1376년에 뭐 중수를 했다 뭐 그런 기록이 있는데 봉종사 극락전은 이것보다 더 빠르게 되죠. 그래서 가장 오래된 거 최고라는 거. 그래서 그냥 가나다라로 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26번 낱말 퀴즈 옳은 것은 자 역분전 태조 23년에 이제 그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논공 행상을 차원에서 공을 따져서 역할에 따라서 나눠준 토지이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죠? 관품을 기준으로 관리들이 분배한다. 아니죠. 틀렸고. 그 다음에 전시과. 이제 고려시대 거죠. 근데 전시과가 국가에서 조를 거둬 관리된다. 이건 이른바 그 조선 성종 때 실시된 관수관급제가 되겠죠. 이건 틀린 내용이고.
전시거나 이제 과전법은 이제 전주가 관료가 되겠죠.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해서 이제 거기서 이제 10분의 1을 거뒀겠죠. 그 다음에 3. 다. 녹과전이라는 게 있는데, 개경 환도 이후인 1271년, 이제 고려는 이제 기존의 전시가치가 붕괴하고, 관리들에게, 이제 토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녹봉만 받고 있었는데, 녹봉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경기 8년에 한해서 수조권 토지를 지급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과전법의 어떤 모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고요. 자, 잘 모르도 나머지는 또 어디가 틀렸는지 살펴보죠. 라. 과전법. 현직 관료에게만 수조권을 줍니다. 이거는 직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현직 관료. 과전법은 전현직 다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신전, 휴량전은 세습되었다. 자, 과전법 체제하에서 그 관료가 죽은 다음에 이제 미망인이라든지 미망인마저 죽고 이제 어린 유가족을 넣으면 각각 수신전과 휴량전을 주어서 세습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현직 관리만 주지만 사실상 물러난 관리들도 이 명목으로 세습이 되었는데 직전법이 실시가 되면서 이것을 폐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예. 직전법 관련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경제 상황이 전개된 시계예술약품. 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서울 안팎과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데 이 밭에서 돈 수만을 헤아리게 된다. 그렇다면 작물을 자기가 먹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팔려고 하는 것이죠. 또 게다가 결정적인 거 연초밭, 담배. 이거 조선 후기에 나온 것이랬죠 아까. 고구마도 역시 마찬가지죠. 영조 때 조음에 의해서 등등등등. 그래서 이것은 조선 후기의 상황이 되겠고, 조선 후기 시대의 관련 미술품. 자, 기억은 유명한 안견의 목류도원도죠. 이건 세종대와 관련돼 있어요. 안평대원군의 그림 본 거.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내용이고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것이죠. 강희 아내의 고사 간수와 함께. 니은은 이제 심사임당 율곡 이의 어머님인 심사임당의 초충도 벌레와 풀과 벌레가 관련되어 있는 거. 심사임당 1062 임진왜란 전이죠. 16세기 조선 중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정답은 디귿 레열 5번이 되는데 5번은 유명한 조선 후기 풍속화가 유명했죠. 김홍도의 무동 춤추는 아이고, 리을은 조선 후기의 민화 작자가 알려진 그러한 그림인데 생활 속에 그러한 백성들이 염원을 담을 수 있죠. 까치와 호랑이, 뭐 호작도도 뭐 작호도라고 하죠. 민화에 해당이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다음 보고서가 작성된 무렵의 차이 상황. 매향에는 이제 매향이라는 거는 이제 향임직을 사고 판다는 것이죠. 향임직이라는 것은 원래 이제 그 향약 체계에서 양반을 중심으로 이제 작성이 된 향촌 자치구역의 향약인데 여기에 향약과 관련된 간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향임, 뭐 군임, 면임 뭐 이런 것이 그런 간부직인데 향약과 관련된 여기에 임명이 되면은 양반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받고 하는 것이죠. 원래는 학교에 등재가 돼야 되겠죠. 청금록 같은데. 근데 여기에 대한 사람은 군역을 진 상민이다. 군역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런 향임직을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신분제가 크게 요동이 되는. 그러니까 이건 조선 후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에 가면 향촌사의 지배권을 놓고서 신양과 구양의 대립이 있는 향전이 발생합니다. 구양은 귀족의 사족 중심이 되겠고, 이거는 일반 상민 출신 분홍이 이런 향임직을 사서 여기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기, 도참 등 예언 사상이 유행했다. 조선 후기에 가면은 사회가 어지러워요. 특히 세조정치 때. 그러면서 뭐 비기, 도참 대표적인 게 정감록 같은 게 있죠. 이시왕조 운서가 당하고 정시왕조가 들어선다. 이런 예언 사상에 심취하게 되죠.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는 금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예. 그래서 자주 그러한 천주교 박해가 있었죠.
뭐 신의 박해, 신유 박해, 뭐 기의 박해, 병인 박해 등등등. 자, 그 다음에 수령권의 강화로 향리의 자의적 농민 수탈이 약화됐다. 그렇습니다. 향촌 사회에 있어서 이 수령권, 관권이 강해지면서 수령권을 대행하는 이 향리들이 이런 농민 수탈이 심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뭐 봉급을 받는 게 아니라 특별히 그래서 수탈을 통해서 그들의 이득을 취하게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향회는 수령이 세금을 부과할 때 자문하는 그러한 기구로 변질이 되었다. 자,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죄송합니다.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데 제가 수탈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약화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틀린 것이네요. 저도 깜짝 놀랐네요. 제가 뭐 문제가 잘못됐는데 강화 이 부분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향회가 원래는 이제 향촌, 그러니까 그 향회라는 건 이제 향촌사에서 양반들었던 모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굉장히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 향회가, 그런데 이제 뭐 세금을 부과할 때 물론 수령이 결정을 하는데 그냥 자문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상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문해서 물어보는 정도로 그렇게 위상이 좀 약해졌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상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29번. 밑줄은 이들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 뭐 해상공국 절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상공국 이거 이제 개항 이후 이제 해상공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보부상들이 있죠. 보부상들이 이제 이제 그 조총상민수령장정이 1882년에 이제 체결이 되면서 청상인, 즉 이후로 외국 상인들이 내국으로 진출할 수 있으니까 보부상들의 밥그릇이 작아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들은 보부상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말이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장돌뱅이라고도 하죠. 원래. 자, 지방장시를 무대로 활동했었죠. 이거 맞는 얘기고, 관어상인으로 금난 정권을 행사한 것은 수도에 있는 바로 시전상인이 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황국협회를 중심으로 독립협회 합성에 앞섰다. 보부상이 만든 단체가 바로 황국협회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황국중앙총상회는 이건 시전상인들, 이제 조총상민수령무역장정에 의해서 보부상뿐만 아니라 수도 한성까지 진출했어요. 외국 상인들이. 그렇다면 시전상인들의 밥그릇이 줄어드니까 이들이 한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서 상권수호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은 역사탐구반이 수행한 탐구활동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고류사 목조 미륵보살 방거상. 이게 이제 일본의 국보 1호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준 것이 우리나라 국보 83호인 바로 삼산간을 쓰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또 백제 또는 신라로 여기는 합니다. 삼국과 관련돼 있어요. 이 일본의 문화 교류에 따라서 일본 아스카 시대 때 이것이 나오게 된 것이죠. 자,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왕호 천축국전 8세기경 해초가 인도와 중앙아시아를 이제 지나가면서 쓴 기행문이죠. 신라 승려들의 구보활동. 맞죠? 그 다음에 해인사 장경판전, 조선전기 건축물의 과학성. 해인사 장경판이 이제 조선전기 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 이제 강화도 이제 선원사에 있던 것이 경남 하천 해인사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잘 보관을 해서 오늘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이제 등재가 되었는데, 이것을 해인사 이제 그 팔만대장경이죠. 이걸 보관하는 장경판전이 얼마나 우수한 건축을 했길래 그것이 가능한 것이냐, 맞는 내용이죠.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하면은 1402년 태종 2년 때 만들어진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이죠. 근데 조선 후기 서양 지도형이니까 이게 틀린 것이죠. 정답은 4번이고 요거는 고려 만국전도라는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마테오 리치와 관련돼 있죠. 예수의 선교사. 네, 백두산 정계비문. 이것이 나중에 이제 간도 지역 영입 분쟁. 청과 조선의 경계가 서위 압록 백두산을 중심해서 동이 토문이기 때문에 이 특히 동이 토문강이 어디냐 이 해석을 놓고서 갈등이 있게 됐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